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1월 16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는 많은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은 일부 섹터의 종목들의 상승에 좀 편중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수만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 살펴보고 바로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정도 매매를 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그렇게 매매하기가 쉬운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섹터의 종목들에만 상승이 좀 편중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관련 섹터에 접근을 하지 못했다면 단기 매매, 단타 매매로 오늘 수익 내기는 만만치 않았던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펄어비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 최근에 메타버스, 이 NFT를 접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게임 관련 섹터의 종목들이 뭐 쉴 새 없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인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시가 갭을 띄우고 아침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거래도 오늘 6천억 가까이 터졌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했고요.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 아침서부터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아주 좋은 자리에서 잘 했고 수익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죠. 근데 저는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고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펄어비스 오늘 아침서부터 강하게 상승 나올 때 대응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자, 펄어비스 매매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매매했죠. 1분봉이고요. 이렇게 이제 아침서부터 강하게 상승 한 차례 주고 이렇게 만들어졌던 고점 자리 돌파하는 이 봉에서 여기 조정 줄 때 좀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됐죠. 정확하게 여기서 매수가 됐죠. 거의 뭐 조정 구간에 제가 확인하면서 보고 있다가 딱 상승 나오기 바로 직전에 제가 최저점에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분할로 매도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승 VI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기서 전량 매도했더니 추가적으로 한 4%가 넘게 상승이 더 나오더라고요. 가까이 4% 가까이 상승이 나왔죠. 어쨌든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펄어비스 매매는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DOU 매매를 좀 했어요. 자, 최근에 상장된 이 스타들과 프라이빗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신규 상장 기업이죠. 자,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고 오늘 또 한 차례 거래 터지면서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서 대응을 좀 해봤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3분봉 첫봉에서 음봉이 만들어져서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고점 자리를 이제 돌파를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파할 때는 제가 매매를 못했고 전혀 뭐 조정이 없었죠. 떨어질 때 여기서 일단은 매수를 했어요. 근데 더 떨어졌죠. 근데 보통은 제가 이런 돌파봉 시가 이탈을 하면 이 종목 이제 손절을 하는 게 보편적인데 이 종목은 좀 버텼습니다. 버텼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 더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상승 나올 때 저는 짧게 약수익으로 바로 매도하고 마무리했는데 여기서 제 매수가 대비 뭐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5% 이상 반등이 나오면서 홀딩을 했다면 뭐 수익이 났겠지만 일단은 제 매수가 대비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반등해서 약수익이라도 좀 발생을 했을 때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한 종목이 됐고요. 자, DOU 매매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매매했죠. 자, 여기 떨어질 때 매수를 했어요. 이 정도 구간에 매수를 했고 생각보다 이제 더 빠졌죠. 더 빠졌는데 제가 좀 버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서 수익권 발생을 할 때 매도하고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더 상승이 나왔지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깊이 빠졌기 때문에 수익권에서 매도하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DOU 매매도 마쳤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DB하이텍 매매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손절이 나갔어요. 사실 일봉상 좀 매매하지 말았어야 될 구간인데 제가 우량주 이렇게 단타 매매하는 거 이렇게 이제 고점 돌파할 때 대응하는 거 좀 좋아하는데 어제 상승이 한 차례 좀 나왔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자리였다라면은 매매해서 수익 내기가 좋았을 건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한 차례 상승이 나오는 자리라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장중에 이제 이런 자리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는 자리가 보여서 대응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지켜주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져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대충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고 요 정도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이 시가 자리를 이탈을 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잘라내고 손절로 좀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매매한 내용 좀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매매했죠. 자, 이렇게 이제 돌파 이후에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죠. 이 아래 꼬리 정도에서 매수를 했는데 반등을 해주질 못하고 아래로 빠져서 요 시가 이제 이탈 나올 때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손절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DB 하이텍 손절로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펄어비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어비스는 오늘 또 신고가를 뚫고 가는 자리이긴 하지만 뭐 3차 파동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거의 뭐 연장 파동 구간이라 가격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종목은 매매 대응하기가 사실 굉장히 이 리스키하기 때문에 그냥 관심 있게 보는 정도로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슈로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카카오 게임즈는 또 전고점을 뚫고 가는 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아주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 NFT 비즈니스 모델이 진짜 시장에서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종목들 또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는 조금 다르죠. 가격상으로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이런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장대 항봉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거래 대금도 거의 1조 가까이 터졌죠. 물론 이제 요 앞에 이제 이런 거래 대금을 넘기진 못했지만 9천억 1조씩 터지는 종목들은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움직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NP 보도록 할게요. 자, NP는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입니다. 뭐, 이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던 종목이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 거래대금 최대로 터졌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너무 높은 구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완전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상 높은 구간으로 진입이 됐지만 분봉상의 움직임도 아주 탄탄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N자 파동 그리다가 이런 고점 뚫을 때 매매했다면 또 좋았겠죠. 그리고 또 여기 고점 뚫을 때도 바로 또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찍었던 종목입니다. 물론 상한가가 좀 풀렸다가 장 막판에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노코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노코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항공 우주 섹터 관련된 종목이고, 자, 오늘은 무상증자 이슈로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장중에는 상한가가 좀 깊게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한 주당 두 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이슈로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은 사실 매매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상한가 들어가는 거 이거는 매매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정석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라 좀 굉장히 위아래로 자기 멋대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을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강 MNT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강 MNT는 풍력 관련한 종목이죠. 오늘 아주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요런 이제 박스권 만들고 그 자리를 아주 깔끔하게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죠. 자, 거래 대금도 역대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하게 증가를 시키면서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라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 대응을 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매수되기도 해놨는데 좀 체결을 안 시켜주고 상승이 나와서 매매를 못했습니다. 자, 요 자리죠. 23,500원이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이고 23,500원 뚫을 때 제가 밑에다 매수대기를 해놨거든요. 그 자리가 요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쯤에다가 이제 분할로 매수대기를 쫙 걸어놨는데 이게 이제 체결이 안 되고 위로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를 하지는 못했어요. 자, 이 종목은 이슈가 좀 있어요. 이 풍력 발전, 해상 풍력 관련해서 글로벌 업체들에게 좀 러브콜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좀 좋은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뭐
관련해서 종목들 일부 좀 움직이긴 했지만 오늘은 삼강 M&T가 해상풍력 관련해서 좀 주인공으로 풍력 관련한 섹터에서는 움직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 일정한 매물대를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아주 이쁜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내일 움직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제가 어제 좀 말씀드렸던 이 코스피 시장은 이런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적산병이 나오면 조금 쉬어가는 패턴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21선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 가격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양봉 캔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렇게 이제 도지 캔들이 만들어지고 음봉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5일선이 요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 뭐 조금 쉬어가더라도 5일선이 바로 이렇게 위로 붙으면 지지를 받고 5일선과 21선 지지 이후에 이런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분위기는 계속 좋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종목들의 이 상승과 하락의 종목수를 좀 확인을 해보면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비율이 7대 3으로 하락 종목이 좀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입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게임 섹터에 시총이 높은 종목들만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좀 잘 유지를 해줬어요. 자,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종가 고가의 양봉 캔들로 마감이 됐죠. 예, 요렇게 이제 일정하게 또 저항받았던 자리 1030포인트 자리 정도 되거든요. 그 자리가 여기 돌파된 고점이었고 요런 데 지지받았던 라인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 있는 자리도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시총 비중이 높은 게임 섹터의 일부 종목들에 의해서 시장이 좀 양봉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하락 종목 수가 7대 3의 비율로 훨씬 많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역시 좋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지수는 잘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의 분위기는 좋다. 그렇다면은 종목들의 움직임만 좀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그리고 테마나 이슈나 재료를 달고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만 좀 만들어진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좀 좋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여기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과 종목들의 강한 움직임,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런 고점 자리도 도전을 하러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분위기가 저런 고점 자리를 터치를 하고 막 돌파를 할 정도의 그런 상승 모멘텀이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평선과의 이격도도 너무 벌어지면 또 떨어질 때는 급하게 떨어지면서 시장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어느 정도 좀 횡보 조정, 기간 조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21선도 요렇게 올라올 것이고 또 121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계속적으로 하방은 경직을 시키고 상방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수의 모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에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죠. 자, 아직까지 뭐 어떤 결론이 뭐 뉴스를 통해서 나온 것은 없지만 회담 초반부터 양국 간의 기싸움이 굉장히 팽팽한 부분도 있었고 또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조금의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양국 간의 이 공개적인 충돌을 좀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대화는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이슈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마감이 되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호재거리 뉴스가 나온다면 뭐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뭐 더없이 좋겠지만 그런 게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정상회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추이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특별하게 큰 하락만 있지 않다면 우리 시장도
지금의 어떤 상승의 분위기를 계속 좀 이어가는 그런 시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2차 전지 배터리 섹터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미디어 엔터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가 최근에 게임 섹터에 관련 종목들이 좀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또 상승분이 굉장히 크게 발현이 됐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콘텐츠 미디어, 엔터 관련한 섹터에도 아마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련 섹터의 종목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